네, 안녕하세요. 이번 보동교육에서 과천 외고 내신을 담당하게 된 김미선입니다. 외고 걱정 많으시죠? 저와 함께 과천 외고 내신 특성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저는 외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교재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뭐 3년 이상 지속 혹은 뭐 2,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학년에서 쓰여지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천 외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업 자료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때는 탭스를 했다가 어떤 때는 수능 영독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수특 영어를 넣었다가 어떤 때는 또 탭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티핑 포인트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재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요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해보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그렇게 준비를 해도 그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선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나 부교재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A에서부터 나가겠지? A, B, C, D 이렇게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린 CD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바로바로 추적해서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는 공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각 문항 점수 배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3.2점, 3.3점, 3.4점, 3.2점, 3.3점 계속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한 문제를 틀려서 크게 점수 차이가 나서 등급이 확 갈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점대로 아이들이 타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정말 아깝게 0.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게 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것 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놓쳤다, 살짝 놓쳤다 라고 하면은 0.1점 차이로 혹은 0.2점 차이로 두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 범위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할 때 아, 요거는 내가 잘하는 거니까 패스 이런 부분 없이 전 지문, 어휘든 어법이든 내용 파악이든 모든 것들을 꾸준하게 매번 철저하게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원문이 삽입이 되거나 혹은 원문에서 삭제를 하거나 혹은 그 원문을 변형을 하거나 즉 전반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이 조금만 달라져도 시험장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처음 보는 지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왜 난 이걸 모르지? 나는 공부를 못했나? 나는 공부를 안 했나? 아닌데 나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흐트러지게 돼요. 흐트러지게 되면 그 뒤에 문제 푸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원문 변형이 사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과천 외고는 대부분의 지문이 변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장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석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과천 외고 학생들이라면 지니고 있을 겁니다. 다만 따박 자신이 나열해 놓은 해석들을 모아서 아, 이 지문은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요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내신이 시작되고 나서 암기하는 단어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많은 어휘를 줘서 아이들이 어휘력을 굉장히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킬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이만큼이라면
조금만 쌓아도 되니까 굉장히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어느 정도 크게 좌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 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문법 능력이요. 지문이 정말 많고 부교재든 외부 지문이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문장이 길고 어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걸 다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원문이 변형돼서 나오는 마당에 절대로 철저한 암기만 가지고서는 100% 순수 암기만 가지고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의 기본적인 어법 실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접근을 해야 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내신 문법반을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문장에서 틀린 것들을 집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생 문장이 나왔을 때, 본인이 마주하지 못한 문장이 나왔을 때도 본격적으로 본인이 뛰어들어서 투부정사? 그럼 여기 투부정사랑 ing 비교해봐야지. 여기 분사라면 능동수동을 비교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많죠? 어법, 어휘, 주제 파악, 영어 추론, 다지선다. 요 5개 말씀드립니다. 어법이랑 어휘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어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굉장히 개수 자체가 많았습니다. 개수 자체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제 파악이 단순히 이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아니라, 주제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 학생이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문이 나오든 그 지문의 정확한 요지와 주제를 파악한다는 얘기니까요.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 이제 주제를 파악해서 그것이 빈칸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온다던가, 혹은 그것이 요약문으로 변형이 돼서 나온다던가, 혹은 그것이 진짜 주제 물어보는 문제, 진짜 제목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빈칸도 긴 빈칸과 짧은 빈칸 2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다 다른 유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주제 파악 문제입니다. 어떤 지문이 나오든 그 지문에 대한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추론 문제. 영어 추론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에 거기다가 다지선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지문을 주고 요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일치하는 것 고르시오 해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론을 해야 됩니다. 위에 지문을 읽어서 상황을 보아하니 한 번 더 추론해서 이런 상황이 다음에 벌어지겠구나, 혹은 추론해서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혹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추론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영어 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것도 다지선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압감이 있고 학생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어려워할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지선다는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여기 주제 파악 있죠? 여기를 제외한 어법, 어휘, 영어 추론, 이것이 다 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내가 4개를 맞춰놓고 하나를 틀려버리면 그 문제가 완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걸러내면서 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위험한 유형이죠. 힘든 유형이고. 그래서 다지선다로 출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되는 다지선다로 출제되고 영어 추론 문제 나오고 어법 어휘 문제 많은데 나는 이 지문을 못 받고 지문 변형됐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와 함께
외고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저 어려운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자사고 특목고 전문 내신 대비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자사고 출신입니다. 제가 자사고 출신이고 제가 자사고를 다닐 때는 전국에 자사고가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모여서 내노라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자사고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자사고 출신이다 보니까 자사고 내신 시스템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출신을 얘기하다 보면 아, 그 학교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특목고 좀 아시겠네요 하면서 특목고를 하나 둘 맡다 보니까 어느새 한영외고도 해봤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도 해봤고, 대일외고도 해봤고, 각종 외고들도 해봤고, 거기다가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자사고들 중동고, 세화고 이런 학교들도 맡아서 저희가 내신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천외고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변형될까? 쉬울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지만 출제되는 것들을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외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내신 준비를 접근을 하느냐? 2번 보시면 어법어휘 다지선다형 10세트 반복 연습이라고 써놨습니다. 10세트 반복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하나 있으면 그 지문에 대한 어법어휘 변형을 10세트씩을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선택, 어떤 것은 빈칸, 어떤 것은 다지선다 나온 것 중에 다지선다 고르기, 어떤 것은 다지선다 선택해서 그것을 고치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이제 연습을 해서 어떤 곳에 어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거고요. 세 번째, 원문 추가 영어 보기 변형 문제로 확장하는 독해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보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통해서 빈칸, 주제 문제, 요약문 등의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문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왔을 때도, 너가 보지 못한 지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연습을 이제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담 조교 클리닉으로 학생들 추적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주 1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서 공부하다 가, 이게 아니라 학생별로 너 어디까지 했어? 너 이거 됐어? 저거 됐어? 순서대로 너 A라는 세트 했으면 B 세트 해야지, C 세트 해야지, D 세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적 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얼마만큼 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석, 독해, 영작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지문 파악을 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주제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완벽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바탕으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해서 독해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주제나 요약문을 영작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과천외고는 작년에도 서술형이 안 나왔는데 왜 굳이 영작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작은 단순히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봤으면 주제를 쓸 때도 영어로 쓸 줄 알아야죠. 저희 국어 할 때 국어 지문 보고 나서 국어 요약문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단순히 단어 나열들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독해해서 주제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영어니까 한글로 쓰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영어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영작을 해 보았을 때 비로소 완전한 지문 파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외고 학생들의 그런 내용 파악이나 어법, 어휘 같은 것들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잘 시키겠습니다. 저 수업은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일요일 2시부터 4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일요일 4시 반부터 7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개강일이 3월 14일이에요, 둘 다. 3월 14일로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늦거든요. 조금 늦어서 지금 과천외고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사전 과제물을 배부를 할 겁니다. 미리 사전 과제물을 배부를 해서 3월 14일까지 공부를 해올 수 있는 기본적인 뭐 어법이라던가 아니면 어휘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자료를 배부해서 공부를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1시 반에서 10시 혹은 일요일 1시 반에서 10시 이 양일 중에 선택을 해서 오면 되는데 기본적인 클리닉 시간은 2회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3시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광고도 나가고 있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3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어휘 시험만 보고 어휘는 암기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업 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테스트 할 것도 많아지고 프랙티스 할 것도 많아지고 숙제 검사할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클리닉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3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클리닉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 앞 시간으로 배분을 해서 공부를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회차는 7+1회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6+1회로 진행이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휘나 이런 것들을 미리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응의 기간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서로 맞춰나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시작해봤자 그럼 3월 둘째 주까지 노나요? 노는 것보단 한 주라도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7+1회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철저하고 누구보다 외고를 잘 알고 있고 특목고를 잘 알고 있는 제가 과천 외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뼈를 갈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결국 좋은 성적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동교육의 김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